1위가 준비돼 있지만 먼저 7위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분 누군지 아시겠죠? 이 사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입니다. 계엄과 관련된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이 됐고, 그런데 계엄이 사전에 논의됐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검찰 조사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핵심 인물 여인영 방첩사령관 입에서 말입니다.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제가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진술 얘기를 만나보기 전에 조금 전에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부터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치인 체포조 얘기도 좀 많이 언급했었는데 자막으로 한번 먼저 만나볼까요? 이 얘기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당일에 누군가로부터 국회에 가면 위험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예. 그러니까 국민과 맞겠다라고 하면서 아예 누군가에게,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절대 가지 말아라고 얘기한 걸로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드러났고, 가면 체포될 것이다. 혹은 목숨에 위험할 수 있다. 전화기 끄고 숨어라. 이런 얘기를 좀 들었다고 하는데요. 송 대변인님, 저거 사실입니까?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널A 단독 보도 내용을 아마 제가 대기실 올라온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 확인을 못 해봤고요. 다만 그 계엄 선포 당일 밤에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제가 밤 11시 좀 안 돼서 당사에 굉장히 일찍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당사로 왔을 때 그 당사 특정한 층에서 잠깐 모였었는데, 거기에 도착한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멤버였습니다. 그때 한동훈 대표가 했던 말 중에 이런 건 있었어요. 당시 상황을 빠르게 정리를 하면서 지체 없이 국회로 가야 된다. 지금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담을 넘으려고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그리고 나도 체포하려고 할 거다. 그러면 그것도 감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 제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기로는 한동훈 대표의 상황 판단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어떤 다른 정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저 기사 내용,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을 봤을 때는 이제 국회로 가는 도중에 한 전 대표가 전화를 받은 것 같고, 누군진 모르겠지만 어떤 관계자로부터. 그러면 이게 뭐 내가 체포될 수 있다는 건 여의도 당사에서 한 전 대표가 인지하고 상황 판단한 거라면, 또 가는 도중에 누군가한테 전화를 받아서 목숨에 위협받을 수 있다는 취지는 그 전과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압박 같아서요. 그러게요. 저 보도가 사실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걸 뛰어넘는 내용인데, 과연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는 저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른바 체포조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은 복수의 지금 계엄 관련자들로부터 진술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은 서로 전혀 다른 방향에서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교차 검증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포조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체포 대상자 명단에 올랐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전혀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저것은 허구이거나 오보일 것이다라고 시청자들께서 받아들이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사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고, 어쨌든 사실관계는 앞으로 정확하게 좀 규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전 대표가 본인 직접 지지난주 금요일에 체포, 구금 얘기는 본인이 얘기를 했었는데, 한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전화를 받았고 여기서 목숨에 위협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게 저희가 새롭게 알려진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요, 김진욱 대변인님,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수사당국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있냐면, 체포 명단이 대통령이 평소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던 인물들이다. 이런 진술을 한 모양이에요. 지금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특히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가장
그 많은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를 수행했던 사람이죠. 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조기호 경찰청장 또 그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도 직접 전화해서 주요 정치인들의 위치, 소재 파악을 얘기했었고 또 별도로 체포조를 뭐 HID까지 포함된 예. 체포조를 투입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또 방첩사의 한 대령에게는 체포된 이 정치인들이 수감될 장소를 직접 가서 확인하고 오라고까지 아주 구체적인 지시들을 했는데 예.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이 지금 오늘 기사에 나온 걸 보면 예. 정확하게 이 더블 코트를 가지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동훈 대표가 직접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군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얘기, 내가 당신이 구속되는 체포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다면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 수감해서 구금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뭔가 이 정적의 개념이 있는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빼앗으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계획들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차원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차피 한동훈 대표의 말을 인용해서 기사화가 된 만큼 앞으로 수사 당국이 이 부분까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단순하게 어떤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려고 하는 건 정도였는가 아니면 그 이상의 물리력을 가하려고 했던 행위를 계획했던 것인가 하는 부분은 반드시 진상규명이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경찰청장도 정치인 체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거는 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여인영 전 사령관의 수사당국 그러니까 진술 중에 나온 보도기 때문에 꽤 눈에 띄어요. 대통령이 평소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했던 인물들. 그 인물들 다시 한번 볼게요. 14명이었죠. 근데 유일하게 그중에 여당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뿐이었고 일단 이렇다. 대통령이 부정적으로 안 좋은 얘기했던 사람들이 정치인 체포조에 포함됐다. 그런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아요. 본인이 모르겠어요. 이게 법적으로 본인 스스로의 죄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한 여러 방편과 변론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윤기찬 부위원장님, 군인들이 민간인 상대에서 데모 진압 훈련도 안 이루어졌다. 이거 요즘 군인들은 예전과 달라서 군인들 따르지 않는다고 반년 전에 반대했지만 반년 전에? 꽤 오래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나? 반년 전에 반대했지만 대통령이 계엄을 밀어붙였다. 그러니까 저 부분은 이제 물론 이제 어느 분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저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말에 따른다면 예. 본인은 어쨌든 처음에 이 계엄 선포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전 모의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아마도 그 이전에 뭐 연락을 주고받거나 기타 정황들이 나오니까 그것을 약간 합리화하는 정황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제 추측입니다. 예. 예컨대 반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이렇게 반대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계엄 의지는 꺾였을 것이다. 그다음에 또 11월 달경에 국방부 장관에게 뭐 계엄 의지를 피력했다. 뭐 이런 취지 또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몇 번 대통령의 계엄 의지를 폈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아마 안 할 것이다. 나 그렇게 생각했다. 이런 정도의 본인의 어떤 무고함을 돌려서 말하는 그런 피의자의 진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전부터 계엄과 관련된 논의가 됐고 대통령의 결심이 앞섰다면 저는 이게 집단 범죄이기 때문에 관련자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사를 해보면 예. 언제 어떤 식으로 거기에 순차적으로 모의가 됐는지 아니면 실행 계획을 전달받고 어떤 준비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 검찰 내지 공수처 수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 나중에 나오면 방첩 전 사령관의 저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계엄 사태 초기에는 국정원 제1차장이 대통령과 관련된 비화폰으로 전화 왔고 정치인들 다 끌어내라는 취지 얘기했고 기억하시겠지만 곽 전 특전사령관이 국회에 문부 쓰고 들어가라 대통령이 직접 12시 반쯤 전화했었다. 이런 취지를 얘기를 했다면 핵심 인물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입을 열고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장윤주 변호사님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도 있어서 애초에는 원래 11월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김용현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 근데 저는 이게 제일 눈에 띄었던 게 당시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불참하더라도 계엄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 이게 다른 누구도 아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증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여인영 지금 방첩사령관이 구속된 상태로 수사기관에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 진술을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믿을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에 대한 어떤 방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방어적인 진술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죠. 사실 뭐 앞서서도 뭐 지난해 여름부터 계엄을 준비했는데 이것을 만료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나온 것이고, 그리고 11월에도, 그리고 11월에는 아시다시피 11월 중반에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갔었었는데 예. 당시 에이펙 회의도 있었고 G20 정상회의도 있었는데 이걸 불참하더라도 11월에 계엄을 하는 것을 지금 고려했었다라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온 겁니다. 예. 사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어떤 국가적인 행사 그리고 그 외교적인 중요한 회의를 안 가고서라도 할 만큼 당시에 정말 국가 비상사태가 있다라고 본인만 혼자 생각한 것인지 이게 일단 의문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탄핵 심판 절차에서도 그리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기관에서도 당시에 도대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조사를 할 텐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 그래도 비상계엄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힘겹게 쌓아왔던 외교적인 자산이 예. 흔들린다. 뭐 그리고 관련해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큰 위기에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심지어 11월에 만약에 계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에이펙 회의나 뭐 G20 정상회의까지도 가지 않고 계엄이 발동될 수도 있었던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사실 외교 안보적인 위기, 우리가 정말 크게 처해 있다라는 사실도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또 다른 수사 속보 얘기가 있었죠. 어제 저희가 전현직 정보사령관이 햄버거 집에서 계엄 모의했던 정황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계엄 이틀 전, 그러니까 일요일 대낮에, 그것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가는 그 거리에서, 그 거리 바로 옆에 있는 그 특정 패스트푸드점에서 왜 계엄 모의를 했을까?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롯데리아에 많이 가요, 사실은. 가격이 좀 저렴하죠. 사실. 그리고 또 이런 비밀 작전은 오히려 대중이 많은 데 가서 이렇게 하면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또 상록수역 전철역 가까이 있고 하니까 만나기도 쉽고 남들이 그런 데서 만나면 그럴 수도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저 김병주 의원의 말을 판단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오히려 뭐 군이나 이런 모의를 할 때는 사람이 많고 의심받지 않는 곳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햄버거 먹으면서 패스트푸드점을 택했다. 이런 얘기를 김병주 의원이 얘기했어요? 글쎄요. 그 정확한 의도는 이제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예. 이 패스트푸드점은 죄가 없죠. 그리고 지금 이걸 빗대서 뭐 지금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가 계엄도 식후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일단 먹고 시작하자 이런 것 같은데 과거에 같으면 아마 어떤 비밀리 방 같은 것이 있는 식당들을 이용하듯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뭔가를 모의했을 텐데 아마도 이렇게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계엄을 모의했다.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장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불려 나간 사람들을 보면 결국 전 정보사령관이 민간인입니다. 전이기 때문에 이미 퇴역한 장성이니까 전 그 정보사령관이 현직 정보사령관과 그 현직 정보사의 대령 두 사람을 불러냈다는 것이고 예. 이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어쨌든 야 일단 왔으니까 먹고 시작하자라고 해서 일단 햄버거를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많은 얘기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구체적인 지시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장성들이 민간인에게 복무하지 않는 민간인에게 이런 지휘 체계를 갖다가 일임한 것입니까? 민간인이 현직 장성과 현직 군인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또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이런 것들을 따르고 이런 것들이 이것이 과연 21세기 2024년의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 예. 하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경악했던 거죠. 햄버거집 때문에 경악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햄버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셔가지고 갑자기 송영우 대변인 여기 맞아요. 뭐 장소가 주는 뭐 왜 저 햄버거 집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그거는 일단 본질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송 대변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오늘 구속 심사하는데 어쨌든 전직 지금 민간인이고 민간인이 왜 계엄에 관여했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정보사하면 사실은 북한 관련 기밀을 취급하는 데지 대테러 민간작전 뭐 계엄에 나서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 신문과 왜 정보사가 나서는지 이 두 부분이 앞으로도 관전해야 될 중요한 혐의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인 신분의 전직 정보사령관이 관여가 되어 있다 보니 이른바 비선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규명이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적용된 혐의는 내란 실행이에요. 그러니까 내란 중요임무 종사까지는 아니고 내란 실행이어서 정말 어느 정도로 관여를 했는지는 앞으로 수사 결과가 좀 종합적으로 나올 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법원이 이제 서류만 심사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건데 저렇게 되면 이제 발부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기재된 어떤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용현 전 장관 빼고는 김용현 전 장관 그 계엄 체계 밑에 있는 현장의 책임자들은 하나 둘씩 다 이제 진술을 하고 있고 아예 뭐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의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전화를 국회 가는 도중에 받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요.